회계 볼게요. 회계의 정의. 회계란 한 경제 주체가 그동안의 성과가 좋았는지 지금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마디로 기업 재무 흐름이 과정이자 경영이 언어이다. 회계는 기업이 거래 활동을 측정해 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의 분류. 회계 정보는 보고 목적과 정보 이용자 특성에 따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뉘는다. 회계 정보 이용자가 주주나 채권자 등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일 경우 재무회계, 경영자나 임직원 등 내부 정보 이용자일 경우 원가관리회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재무회계는 누가 이용해요? 주주, 채권자, 외부 정보이자 재무, 회계. 오케이? 외부 정보, 오케이. 경영자나 임직원 내부 등 정보 이용자 내 쪽은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가 관리 회계. 세무 당국의 경우는 뭐요? 세무사. 여러분 세무 당국 회국 맞죠? 세무사들. 보세요. 나와 있죠? 재무회계 목적, 원가 관리 회계, 세무 회계 나와 있죠. 목적이랑 보고 대상, 준거 기준, 보고 수단, 특징, 재무회계 특징 볼게요. 과거 정보의 집계와 보고, 이게 바로 재무회계고,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와 관련된 정보 위주, 세무회계는 과거와 현재 정보, 보고서는 재무제표, 이게 바로 재무회계고요. 원가관리회계 일정한 형식이 없죠. 얘는 형식이 없네 진짜. 세무회계, 법인세, 소득 등 세무조정계산서, 이게 바로 보고수단이죠. IFRS와 GAAP, 이거로 준거 기준, 여기 바로 재무회계죠. 원가관리회계 일반 기준 없다. 거의 프리덤이네 거의. 세무회계는 당연히 세법을 따라하죠. IFRS냐 GAAP가 뭐냐, 얘는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몰라 저도 뭔지 이거. 지금 수험생이라서. 보고대상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말했죠. 채권자, 소비자, 정보 등. 이게 안 나와있네. 용어 나와있나? 내부 정보자. 책에 있을 텐데. 단어부터 외우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내부 정보 이용자의 경적 의사 결정에 의용한 정보 제공하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측정된 이익을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 측정합니다. 거의 정보적이네. 보세요.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바로 뭐라고요?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주주나 채권자, 정부와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 있죠. 이게 뭐냐? 회계 정보 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이게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죠. 바로 재무회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가 관리는 뭐예요? 코스트 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업이 내부 이외 관계자인 경영자와 기업이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원가 관리, 예산 관리, 투자 의사 결정, 성과 평가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가 관리, 예산 관리, 투자 의사 결정 관리. 중요하죠. 의사 결정이니까. 세무회계, 텍스 어카운팅이라는 게 바로 텍스가 어디예요? 세무예요. 세무. 기업은 각 사업 연도마다 과세 소득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가 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 신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다. 기업 회계 기준과 세법에 근거한 각 과세 소득의 차이에 대해 세무 조정을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과 재무회계 개념 체계. 국제회계 기준은 뭡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뭐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게 IFRS네. 다시 뭐라고요? International Financial. 맞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tus. or Standing. 맞네. 스탠다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죠. 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간 회계 정보를 비교하기 유용해진다.
각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 정보의 보고에 대한 규제가 표준화될 수 있어 기업이 교차 상장 cross border listing 다시 뭐라고요? cross border listing cross border listing 아닌가? 저 리스팅이죠. 의 부담이 감소되어 자본시장이 국제화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바로 국제회의 기준이죠. 이게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기본 과정 계속 기업 going concern 이게 청산 기업이죠. 재무제표는 기업이 영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계속 기업이 가정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자체가 의미가 없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낼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유형 자산을 감가 삼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유형 자산의 가치는 청산할 때 매각하거나 고물상에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청산할 것을 가정하면 자산과 부채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 이거.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기본 과정은 뭐예요? 계속기업 발생주의, 유용한 재무제표가 되기 위한 특성,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다시 한번 왜 이해시켜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죠. 목적 적합성, 목적이 적합한지, 신뢰성, 내 회사가 신뢰성이 있는지, 비교 가능성,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바로 재무제표 요소죠. 다시 한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까지. 인식과 측정, 인식은 뭡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 다시 인식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 측정은 뭐요?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거. 네 번째,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서비스죠. 사자, 이렇게 되면 유형 자산의 가치는 청산할 때 매각하거나 고물상에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청산할 것을 가정하면 자산과 부채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 보고서에도 해당 기업에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기업 가정이 의심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제표로 나타낸 기업이 회계 정보란 재무 보고를 위해 일정 시점에 결산한 전류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앞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가정하에 인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다. 계속 기업 가치는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순현금 흐름을 말하고, 청산 가치는 기업이 파산된다고 보고 개별 자산을 분리해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죠. 다시 뭐라고요? 중요한 거 나왔네. 계속 기업 가치는 정의 났죠? 이렇게 할게요. 제가 공부를.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순현금을 말한대요. 이게 뭐예요? 연속성이죠. 순현금. 다시 한번. 계속 기업 뭐예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창출한다고요. 청산 가치는 기업이 파산된다고 보고 개별 자산을 분리해 처분할 때의 가액. 청산 가치는 기업을 확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 뭐예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다시 뭐로? 발생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유럽과 인도 간 거래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뭐라고요? 인도. 옛날 유럽의 탐험가들은 향료와 비단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아 인도로 향해 떠났다. 이게 회계 공부하면 배우는데 빚이에요. 그들이 유럽에서 인도로 떠나는 향해 시간은 1년 넘게 소요되고 투자자에게 결산하는 주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신속한 정보를 원했다. 3개월마다, 분기마다, 1년마다 수시로 영업 성과를 보고받기 원했다. 왜? 인간 심리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빨리빨리 얻기를 원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끊어 정기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 재무 상태와 경영성 등을 보고했다. 발생주의 회계 Accrual Basis Accounting은 기업이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한
관련 수익 비용을 현금 유입, 유출이 있는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뭔 소리예요?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계없이 그냥 수익만 보는 거야. 수익만. 현금주의와 달리 현금 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네요. 유용한 재무제표가 되기 위한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한다. 뭐라고요? 질적 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 질적 특성이란, 오케이? 정의 나왔네요. 유용한 재무제표가 되어서 이런 게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유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 대표적인 질적 특성으로는 재무제표 특 정보와 이용자에게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는 이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가 의사결정하는데 목적 적합을 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기관별 또는 기업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인식 측정.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재무제표는 거래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 나타나는데 그 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라 한다. 뭐라고요? 재무제표 요소. 재무적 영향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요소라 합니다. 특성이 요소인 거죠. 재무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다시 보러. 재무 상태표의 요소는 뭐? 자산, 부채, 자본이. 자산이랑 자본이 뭐가 다르냐면은 자산은 그냥 돈이에요. 자본은 뭐예요? 권력 포함해서. 오케이. 포괄 손익계산서의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포괄 손익계산서의 요소는 수익과 비용. 와, 이거 또 외워야겠네. 포괄 손익계산서의 요소는 바로 수익과 비용이에요.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일방적으로 재무 상태표나 포괄 손익계산서 요소를 반영하므로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다. 재무 상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어셋.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뭐라고? 자산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미래의 현금이 기업으로 유입되는데 기여할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즉 기업이 영업활동 혹은 기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유형의 재화, 무형의 권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부채, liabilities,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다. 즉 기업이 미래에 제3자에게 돈을 갚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부채를 그냥 말 그대로 용어들만 알면 돼요. 빚이잖아. 대표적으로 기업이 일반적인 상거래를 목적으로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발생한 채무인 매입 채무와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인 미지급금이 있다. 부채네요. 자본, 이퀴티. 기업이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으로 순자산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그죠? 나와 있네, 근데 다 정의가. 기업의 자산에 모든 부채를 차감한 맞네요. 소유주에서 귀속되어야 할 몫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주 지분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자본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은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지만 본서에서는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가정하고 자본을 분류하도록 합니다. 손익계산서 요소, 수익, profit, revenue sales.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뭐라고요? 수익.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자본 거래는 제외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의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을 합친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번 돈은 영업수익 매출액이다. 건물을 새로 구입해 임대 수익이 발생하거나 예적금으로 얻은 이자 수익,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등 수익금 등 영업 외 활동으로 번 돈은 영업 외수익이다.
대부분의 수익은 정상 영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객에게 판매한 제화 또는 제공한 용역, 서비스의 판매 금액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비용, expense. 기업이 특정 기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한 경제적 자원의 금액을 말하며 재화와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이 소비한 금액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비용이다. 비용에는 제품 제조와 서비스에 들어간 돈인 매출 원가, 제품과 서비스 판매 또는 회사 관리와 유지에 들어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있다로 비용이죠. 비용과 종종 혼용되는 용어 중에 원가가 있는데 원가랑 비용이 다르다. 이는 뒤에 원가 관리에서 설명하다. 지금 설명하지. 이 earning income 그게 되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인식 특성. 인식 리코그니션은 기업이 여러 활동 중에서 회계 기록이 대상이 되는 거래 활동을 식별하는 것이며 특정 measurement는 회계 거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의 측정 대상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다.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객관적으로 측정돼 화폐 금액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영 활동은 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어려워 회계 기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객관적이 되네. 그지? 적정 의견.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때의 감사기는 뭐요? 적정 의견이죠. 한정 의견은 뭐요? 회계 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있긴 하나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으며 위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정하게 적성되었을 때의 감사 의견을 바로 한정 의견이라 합니다. 부적정 의견은 뭐요? 회계 기준에 위배된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잘못 적성되었을 때의 감사 의견이 바로 부적정 의견이랍니다. 이거 다 외우라고 이것도. 의견 겨절.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충분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결여됐을 때의 감사 의견은 바로 의견 겨절이죠. 의견 겨절.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수단. 회계 감사.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증해야 된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사하는 사람을 외부 감사인이라 한다. 뭐라고요? 아마도 외부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시한다. 이들은 전문가적인 재계를 갖추고 있으며 독립성도 가지며 정당한 주의, due professional care를 다해 감사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2014년에 개정된 외무감사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외부 감사인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자문을 줄 수 없다. 신규 상장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그 외의 상장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7년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시작점으로 자유수임제로 인한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택 지정감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선택 지정감사대에 따르면 기업들 6년간 자유수임을 받은 후 상장 기업의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 3곳을 후보로 추천하는 금융당국이 이 중 하나를 지정해 3년간 지정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외부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직접 고르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이게 또. 아마 적정성 이게 검사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인간이 실수하면 다 감사해줘야 되잖아요. 또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은 당연한 건데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계 부정이 발생한 회사와 임원 및 회계 담당자, 회계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렸다. 이거 아마도 실수했으면은 아웃 이거다. 매일경제 이것도 있는데 그냥 읽으면 돼요.
감사 의견 적정, 재무 상태 양호 이미 아니다. 적정 의견 받은 회사 2.7%가 2년 안에 상장 폐지. 금감원 감사 보고서 활용 방법 안내. 강조사항 더 주목해야.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는 적정 의견은 재무 건정성 양호가 아니다. 직장 NAC는 비건설사에 대한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 보고서에 기재된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것을 확인한 뒤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뒤 이 회사는 부도가 냈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비사의 감사 보고서에서는 공사 예정원과의 증액 가능성, 미청구 공사의 회수 불확실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A씨는 감사 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이 재무 건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기업이 재무 생활들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를 활용할 때의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 꿀팁을 29일 안내했다. 꿀팁이 뭐예요? 좀 애매하거든, 꿀팁이라는 게 용어가. 이게 뭐 이득이 되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금감원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 200가지를 선정,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 적정 의견과 기업의 재무 건정성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2014 회계 연도의 경우 상장 범위 1,848개 사 중 99.1%인 1,832개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2.7%의 50개사가 감사 보고서 발행 후 2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됐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에 의견을 표명할 뿐 이 의견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상장사 약 16.2%는 그렇지 않은 상장사 2.2%보다 상장 폐지 비율이 높았다. 이게 뭔 소리냐? 외부 감사인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건설 조선들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핵심 감사제 KAM가 도입되어 있어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기재한 핵심 감사 사항을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우발 부채 내역, 특수,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이 기재되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